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형님 밭에 왔어요. 우리 형은 지금 전지 영업하러 갔거든요. 본인의 나무는 아직 전지도 안 했는데. 예? 예? 전지는 하고 있어도 마음은 본인 밭에 와 있겠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자기 전지도 못하고 영업을 나가가지고. 한강이가 전지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저도 지금 내 전지도 못해가지고 심란해 죽겠어요. 여러분, 이쪽에 화면상의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지금 나무가 지금 도장이 돼가지고 미쳐있는 나무고, 이 왼쪽에 있는 나무는 안정이 돼가지고 해마다 사과가 잘 달리는 나무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무가 다 미쳐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쳐있는 나무, 여러분들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고치는지 아셔요? 이 미쳐있는 나무를 어떻게 해도 버르장머리를 고칠까요? 옛날에 한강이가 우리 형한테 전지하러 왔는데 나무가 수세가 너무 좋은 거야. 꽃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형 올해 걸음하지 마요 그랬더니 형이 걸음을 한 거야. 다음에 또 왔어. 형 도장지도 많고 너무 힘들으니까 걸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걸음을 또 한 거야. 에? 그래서 3년째 와가지고 한강이가 형한테 그랬어요. 형, 나 너무 힘들으니까 올해 또 걸음하면은 내년에 안 올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걸음을 이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무가 이렇게 수세가 이렇게 좋잖아요. 한 해 걸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세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2, 3년 가야 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해 걸음 비료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금방 수세가 떨어져가지고 꽃눈이 와가지고 내년에 버글버글 사과 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걸음하고 비료를 안 하게 되면은 나무가 수세가 센데도 불안해가지고 안 하면은 사과가 안 달리고 사과가 안 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걸음 비료를 하는 거야. 사과가 안 달리고 도장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런 도장하는 나무, 아래쪽이 이제 가늘고 위쪽이 굵게 변하는 가분수 수형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무 수세가 좋아. 이런 버르장머리 꽂혀가지고 사과를 달리게끔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무가 이렇게 수세가 좋고 나무가 이렇게 미쳐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걸음하고 비료는 하지 말아야죠. 나무가 나 죽겠네 할 때까지 걸음 비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꽃눈이 와서 착과되는 걸 정확히 보신 다음에 그 뒤에 걸음과 비료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걸음과 비료를 하지 말으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걸음과 비료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부수적으로 이 나무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걸음도 안 하고 비료도 안 하고, 또 한강이가 이 나무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짜잔. 여러분, 이게 반생이거든요. 반생인데 이게 몇 번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 봄에 이걸 반생을 틀어놨는데 이게 몇 번인가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잊어먹어가지고. 굵기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해가지고 반생을 틀었고, 그리고 반생에 틀기 전에 하우스 비닐 있잖아요. 하우스 비닐이라든지 다른 비닐을 한 뼘 정도, 그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잘라갖고 와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한 2바퀴 정도 감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반생을 이렇게 틀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반생의 강도는 어느 정도 반생을 틀어야지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반생을 틀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 표면이 반생을 틀었을 때 안쪽으로 표면이 함몰될 정도로 반생을 틀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반생을 트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면이 굴곡이 져가지고 반생이 틀었을 때 이 표면이 뜨면은 안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타원형 같은 경우에는 반생을 틀면은 전체적으로 딱 아물잖아요. 그리고 동그란 부분, 타원형이나 동그란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반생이를 틀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각이 지거나 그러면은 그 사이로 공간이 뜨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나무에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동그란 부분 아니면 타원형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반생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년 지난 거거든요. 자, 1년 지났는데 나무 살이 이렇게 많이 차 올라왔어요. 반생을 틀면은 이 나무의 전체적인 수세를 작년에 틀었다고 그래가지고 눈에 띄게 막 수세가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나무의 수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름도 안 하지, 비료도 안 하지, 이렇게 반생이 틀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지.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점점 힘들어하면서 꽃을 만드는 거거든요. 수로에 비유하자면은 수로 중간에다가 물보를 만들어 가지고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끔 조절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생을 틀어 가지고 살이 차 나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비닐을 감았으니까 반생이 틀어 가지고 이 살이 차 나와도 이 비닐 때문에 위쪽에 있는 나무와 아래쪽에 있는 나무가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이 반생이 조여들면서 수건을 좁혀 가지고 나무의 수세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나무의 수세를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나무의 물의 흐름이 여러분 가분수로 흘러가지고 아래쪽은 가늘고 위쪽이 점점 굵어지는 가분수 나무로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가분수 나무를 또 잡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 반생이를 틀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 반생이 트는 작업을 이 위쪽으로 기부 쪽에 있는 가늘은 가지 그 위쪽에다가 반생이를 틀어가지고 물의 흐름이 그 위쪽에서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가늘어진 측지들이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세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당년에 세력이 확 사는 게 아니라 올해 살고 내년 살고 후년 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의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박피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박피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 보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한강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이 방법은 효과는 100%가 나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한 해, 두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무의 수세가 점점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합적인 거름도 하지 않고 비료도 하지 않고 아래쪽에다가 반생이를 틀어가지고 나무의 물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물의 흐름을 교란을 시키는 거죠. 이 위쪽으로는 나무 수세가 다 좋아요. 근데 올해 작년에 거름과 비료를 안 하고 올해 나무 밑에다가 저렇게 이제 반생이를 틀어가지고 했더니 꽃이 괜찮죠, 그죠? 이렇게 꽃이 잘 왔어요. 나무 수세 보세요. 여러분들 이 나무 수세 정도 되면은 꽃이 현찮거든요. 근데 거름 안 하고 비료 안 하고 저 아래쪽에다가 저렇게 반생이를 틀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지 않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막아준 거죠. 그랬더니 꽃눈도 좋고 전체적으로 지금 꽃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올해 사과 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해마다 지금 사과가 안 열려가지고 형이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복합적으로 이렇게 거름 주지 않고 비려주지 않고 아래쪽에다가 저렇게 반생이를 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무가 점점 수세가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거는 밑에다 이렇게 감는 거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세를 떨어뜨릴 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나무가 이제 가분수로 변했을 때 아래쪽의 측지는 가늘고 위쪽의 측지가 굵은 이런 가분수로 변했을 때는 이 반생을 틀어 가지고 물을 막는 위치가 이 기부 쪽의 중간 쪽, 기부 쪽 위쪽에 있는 중간에다가 반생을 틀어 가지고 이 중간에서 물의 흐름을 막아 가지고 이 아래쪽에 기부 쪽에 가늘어진 측지에 힘을 이제 몰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올해도 몰아줄 거고 내년에도 몰아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의 수영을 잡는 거죠. 사과도 따면서 수영도 잡으면서 거름값, 비료값도 아끼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강이가 여러분들에게 나무 버르장머리 고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중요한 거는 비닐을 꼭 감으셔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반생이 트는 강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세게 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표면이 약간 함몰될 정도로 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죽을까 싶죠? 걱정되죠? 근데 나무 안 죽잖아요. 나무 안 죽고 꽃눈만 좋아지고 내년에 아니죠. 올해 이제 사과를 다룰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풀르느냐? 안 풀러요. 왜냐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나무가 가분수고 올해도 본의 아니게 나무가 수세가 좋아가지고 그늘지기 때문에 잘라내는 가지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전체적인 수세가 안정될 때까지 저걸 풀지 않고 그냥 내비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강이가 미친 나무 수세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만 할게요. 감사합니다.